단타 고수들의 매매 내역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종목 선정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종목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해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차트 분석을 할 예정이니 단타 실력을 빠르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S급 재료를 공략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보시면 S급 재료는 상승 5파가 나오고요. A급 재료는 상승 이후에 눌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3파 구조로 나옵니다. 그리고 B급 재료는 상승 이후에 쭉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을 모두 다 하려면 S급 재료를 공략하면 되고요. 단타 단기 스윙까지만 공략하려면 A급 재료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종목 선정 원리를 바탕으로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대비해서 2012년 음극재용 하드카본을 출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관련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지난 4월에 공개하면서 이 재료로 인해 3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구조가 무엇인지, 낙스트라가 무엇인지, 음극재용 하드카본이 무엇인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 관련 업계 종사자, 장기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투자자로서 필요한 지식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트륨 배터리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화재와 가격 그리고 충전 인프라일 겁니다. 자, 그러나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가격도 싸고 충전도 한 번 하면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배터리 이외에도 인수 관련해서 새로운 재료도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은 두 개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S급 재료를 우리가 분류하고 그 재료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승 3파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생긴 상승 파동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이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할 때 올랐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팽이형 캔들을 만든 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이탈시키고 새롭게 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 구간을 크게 나눠봤을 때 첫 번째 구간에서는 낙스트라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 3파가 형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리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 오르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경그룹 개별적인 호재 이슈로 주가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 앞에 매물대를 통해서 물량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추측하는 훈련도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매물대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쉽게 가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 구간 박스권이 형성될 때 이런 데에서 많이 담습니다. 가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약 12,500원부터 17,500원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25,000원, 30,000원을 넘고 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을 건데 이분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되죠? 쭉 빠집니다. 자, 그러면 12,500원에서 17,500원까지 매수했던 분들은 손실이 되게 컸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횡보하다가 다시 본인들의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가 약 1년 정도 물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버틴 다음에 다시 평단까지 올라왔을 때 앞에 물려있는 분들의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단기 추세와 중장기 추세를 그어놓고 그 추세의 지지라인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이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기 추세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중장기 추세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계속 분할 매수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더즌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급 재료로 제가 분류해 놨는데요. 아까 보신 애경케미컬과 마찬가지로 상승 오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료 보시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더즌 같은 경우에는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해서 주요 대형 금융권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로서 오늘 24% 상승 마감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애경케미칼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더준이 스테이블 관련주로 엮여 있고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S급 재료의 대장주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차트 패턴을 적용하면 되죠. 다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쉽게 기본적인 정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것을 법정화폐로 이용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과를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은 3개를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매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안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화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모레 사나 똑같은 사과를 똑같은 가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들고 가면 10만 원치를 딱 살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가치가 떨어져서 9만 원밖에 못 삽니다. 7만 원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10만 원 가지고 들고 가면 무조건 10만 원치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이와 똑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화도 있고 카드도 있고 결제 수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와 접근성,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을 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송금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되게 복잡합니다. 은행을 껴야 되고 수수료도 많이 듭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고 상용화된다면 이제 은행을 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1초 안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장점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이런 기본적인 정의와 원화와의 차이점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핵심은 더준이 S급 재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 상장 당일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상승 파동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상승 3바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 오파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을 보면서 제가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MCG라는 종목인데요. 상장 당일의 윗꼬리로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린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앞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쌓여 있죠. 이 말인즉슨 상승 파동 과정에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고가권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앞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SMCG도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1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CG처럼 더즌 역시도 앞에 보면 상승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한 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더즌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킬 때 거래 대금을 많이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5일선 위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로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급 재료로 분류해 놨는데요. 캐릭터 완구 업체입니다. 판팔스라는 캐릭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판팔스가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면 이 귀여운 디자인을 앞세워서 젠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실제로 매출에 큰 기여를 하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약 78% 정도 증가했고요. 오로라 창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티니핑이라고 있잖아요. SMG 엔터 기업 가치가 7배 상승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로라 역시도 SMG 엔터 차트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A급 재료를 분류한 것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S급 재료를 분류하지 않고 A급 재료를 분류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단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캔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고가권에서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캔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일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만든 캔들일까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캔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캔들입니다. 자, 보시면 오로라가 상한가 연속적으로 가면서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고 이 물량을 덜어내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을 만들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게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한 번 더 고가권에서 기회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 A급 재료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세력들 역시도 물량을 던지지 않고 계속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단기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전고점 돌파할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선정 차트 패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